코비드-19의 위세가 꺾일 줄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0번이라도 당부드리지만 부디 자중자애들을 하시기 빕니다. 채널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입니다. 코비드-19의 상태가 날로 심각해진다라는 이유로 해서 정부가 3단계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입도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점쯤에서 우리가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 사태를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인지 오늘 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비드-19이 만연되기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되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K방역이 어떻고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등 참 엄청난 선전을 하면서 그 덕분에 여당이 180석 의석을 가져가는 이변까지를 만들어내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K방역이 계속적으로 그 통제 단계를 2단계, 2.5단계, 이젠 3단계를 검토하는 수준으로까지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에 버리두기에 핀셋 통제를 해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적절하게 통제된 것이었느냐? 그랬다면 왜 이것이 계속 상향 단계로 가야만 하느냐? 확산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단계로 간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정부가 적정한 기준으로 적절하게 통제했다면 이렇게 계속적인 상향 단계로 통제 단계가 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통제는 과학적인 것이었을까요?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이상한 지능의 머리가 달려 있어서 이런 장소에는 안 가고 이런 장소에는 꼭 가고, 이 시간에는 안 움직이고 저 시간에는 꼭 움직이고 이랬던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겁니까? 무언가 우리가 지금까지 통제해왔던 방법과 수단이 아마도 잘못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저 국민들 사이에 통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소위 어용 전문가들, 그들은 정말로 이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만일 그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대처했어야지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핀셋 방역 과학적입니까? 밤 9시 이후에만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카페에서 음식과 커피를 같이 먹는 데는 안 가고 커피만 먹는 그런 카페만 골라서 찾아가는 바이러스. 대중교통수단에는 절대로 가지 않고 차량을 타고 뚝뚝 떨어져서 이동하는 시위대들은 찾아다니는 이러한 바이러스. 체육시설이라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는가 하면 10사람 이내가 모인 데는 안 찾아가고 10사람 이상이 모인 장소만 찾아가는 이런 아주 교묘한 지능을 가진 이런 바이러스입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가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랑해온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바이러스의 속성이나 이 전파 과정이나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했나요? 그런 지식을 먼저 정부가 쌓고 있나요? 도대체 백신을 만들든지 확보하든지 치료약을 만들든지 확보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의약업계를 지원하고 노력한 건 뭐가 있습니까? 병상도 이제는 없다. 대한민국 의료 세계적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 환자의 발생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없다. 이들을 감당할 의료 인력도 없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제 같은 거, 이 근거를 제시해 준 것도 없고, 마치 바이러스를 무슨 이상한 귀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모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서로를 의심하고 질시하게 만들고, 환자만 되면 마치 그가 무슨 반사회적 인사라도 된 것 같이 서로 인격적 공격을 하게 만들고, 이 국민 전체를 히스테리 상태로 몰아넣은 것 이외에 그동안 이 정부가 한 게 뭡니까? 남들은 인구의 몇 배가 넘도록, 수요량의 몇 배가 넘도록 이미 확보했다는 백신조차를 확보하지도 않고, 만날 브리핑하면 노력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 확보할 것이다. 오늘자 신문에 이렇게 나왔네요. 확보했다던 백신 1,000만 명분 도입식이 불투명. 화이자 백신 확보 여부도 불확실. 뭡니까? 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게 많은 지원금 뿌려대고 하면서 왜 안 한 거죠? FDA가 인정한 백신은 확보하려고 하지 않고, FDA가 인정도 하지 않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이거를 FDA가 인정 안 하면 우리 식약품안전청에서라도 먼저 인정해서 쓰도록 하겠다.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식약품안전청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인 자세로 일관한 정치적 통제, 그것을 방역이라고 불러온 것, 그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만든 주범 아닌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3단계 통제를 한다면 이 나라 서민 경제 어떻게 되겠죠? 마트를 전부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로 그 구매 수요가 옮겨갈 것이다. 참 그 바이러스 백신이 희한하게 마트에 가서만 살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트에서 고용했던 그 인력들 다 어떡합니까? 만일 3단계 통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국민들의 모든 이동과 만남을 통제해버린다, 차단해버린다면 서민 경제는 그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죽은 경제는 다시 되살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그 지경까지 간다면 차라리 내가 코비드 걸릴 테니까 밥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만일 3단계 통제까지 했는데도 과거에 잘못된 비과학이 3단계 통제까지 지속된다면 다른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요? 가족끼리도 거리 두기 하고 한 집안에 살지 말라고 가족 해체 명령이라도 내릴 셈입니까?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그러한 명령을 내릴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이 정부가 이렇게 거리 두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 방역을 강행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유일한 길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국민의 생명을 아끼고 지키기 위해 고뇌하는 유일한 정부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하잘것없어서 그렇게 방역을 하나요? 3단계 선택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제와 통제를 통한 희생, 국민 전체의 행복의 희생, 그 크기와 과학적 방역을 감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희생, 이것을 냉정하게 수학적으로 대비시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1년 사망의 최고 비율을 가지고 하는 질병은 암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병들과 투쟁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공포에 쩔을 만큼 쩔었고 자기 방어를 해야 할 만큼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정부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과학적으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뿌려대는 많은 지원금,
국민을 매수하는 그 돈들을 가지고 방역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그 보조 인력이라도 긴급히 채용하고 확충하는 그런 사업 자금으로 먼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 애를 쓰고 있는 그 많은 과거의 알바 인력들을 모조리 고용해서 그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자영업자에게까지 방역 지원 요원으로 배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균하고 끊임없이 세척하고 끊임없이 마스크를 갈아주고 그러한 노력을 하세요. 하다못해 음식점 하나에라도 그런 정부가 고용한 방역 지원 요원을 배치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식탁과 모든 건물과 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서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도록 투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복지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역에 필요한 물자 또는 약품의 개발이나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세요. 그 생산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인원의 고용을 지원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방역을 위한 분무, 세척, 방어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날 때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활개를 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스페인 대중교통소 코로나 RNA 감염 안 될 미미한 수준. 버스, 지하철, 지지대 손잡이에서 검출. 에어컨 필터선 바이러스 안 나와. 이러한 제목 하에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이 세 공동연구팀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바이러스의 이동 형태, 감염 형태를 과학적으로 추적, 분석한 결과가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충분한 세척과 방역 필터를 이용한 방어, 손잡이에 부착하는 특수 방역 테이프 등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코로나 RNA에 감염될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대중교통수단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과학적 방역만을 통해서도 이것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는 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과학적인 방역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내용 하나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연구팀은 객차 공기 1 입방미터당 바이러스 RNA 표본이 23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는 최악의 조건에서 11분, 바르셀로나 시민의 평균 지하철 이용시간 11분 동안 승객 한 사람이 바이러스 1.5개를 흡입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을 일으키려면 바이러스 입자 1000만 개를 흡입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방역 책임자가 얘기했듯이 스치기만 해도 그냥 감염되고 우리의 역학조사팀이 이야기했다는 6m 거리에 떨어져서도 감염되는 이러한 특수 상황 속에서만 놀아나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코비드-19는 통제를 위한 방역이 아니라 과학을 이용한 방역의 수준으로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꿎은 죄 없는 자영업자들 그냥 잡지 마시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잘못은 없었는지를 반성할 줄 아는 그러한 방역당국이 되어주기를 정말로 간곡히 청합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 사태의 극복은 백신의 확보 그리고
치료제 발명, 이것에 의해서 종결된다는 사실. 강압적이고 반헌법적인 통제만이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직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얼마의 웃돈 성금을 주고 양해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국민의 수요량의 몇 배를 확보한 나라에 구걸을 해서라도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하고 국민들의 전 국민적인 패닉 상태로부터 그들의 행복을 우재하는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